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 설명회는 최호권 영등포 구청장님의 정원도시 영등포에 대한 사업 설명과 질의응답 그리고 오찬 간담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원도시 영등포, 호체도시 영등포라는 주제로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호권 영등포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과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등포 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시 원래 출신입니다. 제 첫 발령받은 데가 이제 영등포구청 과장이었고요. 서울시를 거쳐서 이제 청와대 중앙부처, 외교부에 총영사까지 다 거쳐서 이제 민선 영등포구청장으로 2년 전에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 선 건 아마 거의 한 15년 만에 기자실에 한번 선것 같습니다. 대단히 반갑고요.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정원도시 영등포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작년에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순천 정원 박람회 다녀오시고 난 뒤에 서울을 정원도시 서울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하시고 저도 오세훈 시장님보다 먼저 순천 정원 박람회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의 이미지도 과거의 낡은 그런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데 이 꽃의 도시, 정원 도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 1년 동안 준비한 그런 계획들 또 일부 성과를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등포 하면 뭐 그런 거죠. 정말 그 도시의 이미지가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등포 이미지는 바로 과거의 방직공장이나 물레동 철공소 이런 걸로 대표되는 굉장히 낡고 오래된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바로 우리 산업화 시대의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그런 제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 방적기예요. 우리의 옛날에 일하시던 이런 모습들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의 특징은 이제 크게 그 구 영등포 지역을 두 개로 남북으로 정확하게 가르는 경부선 철도가 있습니다. 이 경부선 철도가 생긴 지 120년 지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산업화 영등포 지역 발전에 큰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영등포를 두 개로 나누어 놔서 그 주변에 사는 많은 분들의 소음, 진동 이런 거 포함해서 많은 피해가 또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이 정확하게 단절되어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영등포의 특징은 25개 구청 중에 산이 없는 유일한 구고요. 그리고 아까 물레동 말씀드렸지만 이 철공소, 쇳가루 날리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또 낡고 오래된 구도심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 경쟁력 영등포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정원도시, 문화도시 그리고 건강 힐링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영등포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여기는 어디냐면 방림방적이 우리 영등포구에 기부 체납했던 지금 현재 물레동 텃밭으로 쓰고 있는 그 4,000평짜리 기부 체납지 중에 한 1,800평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방림방적 터였는데 꽃밭 정원으로 지난 1년간 준비를 해서 이렇게 5월 8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그 역사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이 방림방적입니다. 이 서가포 회장님이라는 분은 울산 출신이고 제일동포 사업가입니다. 그러니까 롯데의 신격호 회장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롯데 회장님은 이제 호텔 사업하시고 제과 이런 쪽으로 많이 하셨지만 이 서가포 회장님은 이 방림방적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이 의류 산업 이쪽에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쭉 하다가 그 박림방적이 2001년도에 4,000평에 달하는 그런 땅을 우리 구로 기부 체납을 하게 됐습니다. 2001년도에 했는데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요 높은 가림막과 이 자재 창고 이렇게 쓰여지고 있었죠. 무려 2001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3년 동안 이 땅은 구민들한테 기부 체납이 됐지만 구민한테 제대로 쓰여지지 못했던 이 가림막과 이런 걸로 막혀 있던 그런 답답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동안에 그 가림막 좀 철거해 달라, 구민들이 쓰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가림막을 철거를 하고 여기 세 번째 그림에 보시면 서울시로부터 23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요 꽃밭 정원 그 중에 일부입니다. 4,000평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그 땅에다가 꽃밭 정원 공사를 작년 가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8일 날 아름다운 이런 꽃밭 정원으로 개장이 됐고 이쪽에 나머지 3분의 2는 여전히 주민 텃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앞으로 우리 구립 물레예술의 전당 부지로 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술의 전당이 생기고 그 옆에 배우 정원으로서 이 꽃밭 정원은 계속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물레동에 있는 이 꽃밭 정원 거기에는 작가들 세 분의 아름다운 꽃밭 정원이 있고요. 작가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한겨울에도 이런 그 초록색의 사계절 잔디 마당이 널찍하게 있어서 애들 놀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맨발 황토길 습식과 건식이 다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모래 놀이터 이 부분은 모래 다 소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생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이제 모래놀이 하면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남녀노소 놀이기구도 있고 특히 정원문화센터 또 같이 넣어서 주민들이 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또 마을 정원사 양성하고 또 그 집에 있는 화분들 이런 것들도 클리닉하는 반려식물 병원 같은 그런 역할도 하는 시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날 이건 개장식 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보시면 아주 뭐 남녀노소 다 아주 아름답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요 위에서 두 번째 이 물레동 꽃밭 정원 이야기라고 제가 표지석을 하나 세워놨는데 저 문화는 제가 직접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이런 거죠. 이 꽃밭 정원은 이 우리 영등포에 틀을 잡고 사는 주민들이 물레동을 사랑한 흔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다 누이들이 미싱 돌리고 뭐죠 그 정말 그 눈물의 그런 글로 하던 그 현장이 이제 꽃밭 정원으로 재탄생해서 주민들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 일단 정원도시 영등포의 시작은 그렇게 물레동 꽃밭 정원으로 이제 일단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크게 분야를 나누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로변에 있는 그 부분을 정원화하겠다 하는 게 큰 그런 겁니다. 특히 이제 국회대로 쭉 그 긴 도로를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생활 밀착형 우리 집 주위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또 골목길이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 다 가까운 데서 조성을 하기도 하고요. 가꾸고 그다음에 영등포는 세 면이 3면이 물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변, 생태 정원 이런 부분 조성하는 것도 큰 전략 중에 하나고 네 번째는 이제 일반 주민들이 정원 문화를 늘 즐기고 배우고 확산하는 그런 네 가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로변의 정원화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국회대로 저 왼쪽을 보시면 저기가 이제 양천에서 건너오는 겁니다. 이 도로 이름이 국회대로예요. 양천에서 쭉 오면 여기 목동교
이쪽이 안양천이죠. 목동교 그 구간부터가 이제 영등포 구간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인고속도로 입구를 지나서 구청 옆으로 쭉 해가지고 여의도 색강 넘어서 국회 앞에까지 갑니다. 국회 정문 앞까지 가는 게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 이 사업은 현재 서울시가 계획을 세워서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00조 앞에 한 2.7km인데 25년 내년 말이나 그 정도 되면 아마 완공될 걸로 됩니다. 이 부분에 이 밑에 요 보시면 이 도로를 다이어트 했죠. 그래서 줄여서 양쪽을 이렇게 쭉 그 녹지 내지는 그 공원을 정원을 넓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회의사당 정문까지가 아까 그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인데 이거는 건의 사항입니다. 제가 보도 자료는 따로 쓴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얼굴이라고 하는 국회 정문 앞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현수막이 1년 365일 그 다음에 그 밑에 집회하는 천막들 이런 것들 다 있죠. 여기에는 지나다니는 통행 주민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찾는 국내외 국회의사당을 찾는 그런 많은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얼굴입니다. 이 부분을 개선을 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가 정치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총선 때 대의민주주의 국회의원 뽑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안에서 이렇게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작년 국회 사무처에 가서 사무총장 만나 뵙고 건의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계획. 근데 아직까지 제가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 앞을 좀 정비하면 좋지 않겠냐. 가로 정원, 공원으로 이렇게 정원으로 꾸미면 좋지 않겠냐 그랬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국회 요쭉 그 스트리트 가든이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 저 부분이 이제 주로 농성하고 그렇게 그 시위하거나 그 다음에 현수막이 많이 있는 데입니다. 저 부분을 정원으로 꾸미면 좋다. 그 다음에 국회 정문에서 요 맨 밑에 보면 여의도 공원이라고 써놨죠. 국회 정문에서 쭉 바라보면 여의도 공원까지 거기가 이제 지하차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이 센트럴 가든이라고 저 부분을 정원화하면 사람들이 시민들이 걸어서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아까 말했던 국회 앞쪽에 그겁니다. 현재 왼쪽이 이제 국회 담장하고 보도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걸 예를 들면 가로 정원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다. 아까 쭉 양천에서부터 국회대로 정원화 사업이 되고 오고 있는데 국회 정문 앞에서 끝났어요. 그 국회 정문에서 서강대교 입구까지 나머지를 다 하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아까 가운데 국회 정문에서 여의도 공원을 이렇게 바라보는 가운데 있는 그 공간입니다. 거기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천막도 쳐놓고 지금 현재 다 돼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중앙정원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걸어서 국회 앞에서 여의도 공원까지 가는 이런 정원을 꾸미면 어떨까? 이걸 작년에 국회 사무처에 제가 제안을 했고 그런 예산은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왕 서울시가 지금 이제 국회대로 상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정원화 사업을 쭉 양천부터 해오고 있기 때문에 서강대교까지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국회 사무처에 건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직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제가 건의 사항이라고 돼 있죠. 약 한 500m 정도 되는 그런 겁니다. 일단 예산 지원과 국회 사무처, 국회의 결단 그런 것들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 상징 가로, 그렇죠? 상징 가로 정원을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 길 가다 보면 이제 가로변에 거기마다 이제 특색 있는 가로 정원을 앞으로 꾸며 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요 밑에 있는 것들은 하나의 예시들이죠. 그래서 늘 나오면
이렇게 기존보다는 훨씬 개선된 걷고 싶은 느낌이 들 정도의 이런 가로를 꾸미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이제 내 생활, 내 삶 가까이에서 늘 이렇게 밀착하는 그런 정원, 가까이 있는 정원을 많이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영등포에 있는 대표적인 공원 중에 하나가 물레공원이에요. 옛날 육강구 사령부가 있던 물레 근린공원입니다. 그게 86년도 개장했는데 제대로 된 리모델링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새롭게 전면적으로 좀 재정비할 생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 용역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의도의 색강역 앙카라 공원 아시죠? 자매공원 특히 거기 딱 색강역 옆에 붙어 있는데 이거는 색강역에서 나오는 지하 유출수 물의 정원을 만드는 겁니다. 앙카라 공원에.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고요. 이거는 환경부하고 서울시 수자원 공사 예산 20억 지원받아서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고 다음 달 6월 달에 완공 예정입니다. 그때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이제 이 골목 정원 늘 뭐 다른 지역도 많이 합니다. 저희 영등포도 일단은 골목에 담장 같은데 저는 페인트 칠하고 뭐 벽화 그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그 취향에 대해서는 각자가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지나면 유지 관리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되면 또 도심에 흉물이 될 수 있어서 이왕이면 이런 꽃이라든지 식물 이런 것들을 심어서 골목길을 이렇게 가꾸면 좋겠다. 그런 여러 예시들이 있는데 첫 번째 사업으로 물레동 창작촌 아시죠? 요즘 핫플레이스. 거기에 좀 여유되는 그런 골목길들은 이쁘게 뭐 장미 울타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이런 골목 정원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교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데 스쿨 가든 실버 정원, 뭐 키즈 정원 이런 해서 늘 가까이에서 이 정원을 만들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는 그런 즐거움을 드리는 그런 사업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청 청사 이 맨 위에 왼쪽에 있는 게 우리 구청 앞마당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공지라든지 마을 마당이나 또 교통섬 이런 데에도 다른 구청들도 많이 합니다. 이것들도 앞으로 계속 단장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등포만의 이제 저희들 아이디어입니다. 별도의 부지 예산 안 들이고 어떻게 하면 녹색 이런 것들을 확충할까 하는 그런 계획이죠. 영등포는 아까 산이 없는 유일한 구라고 그랬습니다. 정원을 만들려면 땅을 사서는 해결이 안 되죠.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영등포는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늦은 구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95개, 조만간 100개 될 겁니다. 100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 현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등포 돼 있죠. 신길동, 대림동 포함해서 여의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가급적이면 건물 배치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해서 요 그린웨이 바로 자연 친화적인 보행로를 저희들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예산 없이 건물 배치만 잘하면 단지 내에서도 그린웨이가 있고 단지와 단지 사이에도 또 그린웨이가 이렇게 가급적이면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약간의 인센티브만 주면 즉 아파트 단지를 하나 새로 재건축을 하면 담장 치지 맙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은 출입구에 다 인식기 다 있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여러 경보 시스템들이 CCTV 포함해서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이렇게 오픈해 주면 좋겠다. 꼭 뭐 별도의 순례길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산이 없는 대신에 그렇다고 한 군데 이렇게 공원을 만들기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이 녹지가 연결되도록 그 옆에는 단순히 걷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꽃도 심고 그렇죠. 아주 기분 좋게 보행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 그런 그린웨이를 하고 또 공개공지 많이 내놓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기 좋은 그 공개공지도 제가 보니까 관리가 좀 소홀하죠. 왜냐하면 주민들 예산이 이제 들어가니까요. 자기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가급적이면 서로가 아파트 거기 공개공지 내놓은 그분들도 좋고 또 일반 우리 주민들도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협약을 통해서 그것도 같이 정원화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영등포는 이제 수변 도시입니다. 삼면이 이 물길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그런 데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안양천, 도림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생태 정원을 조성을 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철새 보금자리, 생태 쉼터 이런 것들은 환경부 예산 지원 받아서 여기 만들어 놨고 또 여기서 자연이 회복되는 그런 것들을 다 주민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활 가까이에 생활 체육 이런 시설들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천 부지 이런 쪽에는 요 오른쪽이 요 파크 골프장이에요. 이분들이 이 안양천 같으면 1년에 한 두세 차례 침수가 됩니다. 그런데 제일 빨리 자연성이 회복되는 데가 파크 골프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 구장에 잔디가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밤도 없고 낮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본인들 스스로 나와서 이 뻘로 가득 찼던 이걸 제일 먼저 물 청소하고 그 떠내려온 거 다 치웁니다. 그래서 마치 어쩌면 자연을 훼손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일 빨리 자연성을 회복시키는 제가 환경부에 가서 이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충분히 이 자연과 그다음에 사람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체육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같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식의 이제 수변을 관리하겠다는 뜻이고요. 이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저번에 수변 활력 거점 공모 사업했는데 우리 안양천 영등포 구간도 공모가 됐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이제 습지 이런 것들 다 자연성 회복하도록 저희들이 다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양천 저기 요 뚝방 위에 뚝방 위에 저기는 뭐 물이 넘치는 일은 없습니다. 그 뚝방 위에는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데크라든지 쉼터라든지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또 황토길 이런 것들을 뚝방 위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 하천 밑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시민들 이용과 그다음에 자연성 회복이 같이 하도록 하고요. 또 물과 관련된 그런 영등포 빗물 펌프장 유수지가 4군데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런 것들도 평상시에는 거의 주민들이 좀 써야죠. 여름 한철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제 쓰는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그 유수지 삥 둘레를 따라서 저희들이 장미를 많이 심었습니다. 서울시 예산도 지원받고 그렇게 해서 여기를 꽃밭 정원으로 가꾸고 그래서 봄이나 가을에는 주민들 축제를 요 유수지 바닥에서 합니다. 여러 가지 뭐 생활체육 시설도 있고요. 그래서 요 유수지 둘레도 같이 요 이제 저희들이 정원화하는 그 사업도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양청 뚝방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위에 맨발 황토길을 절반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여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 힐링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시 예산 받아서 했고요. 내년 금년까지 지금 현재 0.8km 돼 있는 이제 1.2km까지 다 안양천을 따라서 쭉 이렇게 조성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이제 이 주민들, 시민들의 정원 여가 문화를 이제 확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물레꽃밭 정원에도 있지만 벌써 영등포에는 정원문화센터 2군데를 만들어서 오픈했습니다. 시민 정원사들이 이제 여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정원 교육 이렇게 쭉 가드닝 하는 데 대해서 교육도 시키기도 하고 또 여기서 마을 정원사도 양성도 합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반려식물 병원은 그거죠. 클리닉. 집에 있는 내 화분이 좀 시들시들하거나 병충해가 들면 여기 가지고 오면 여기서 같이 소독하고 분갈이하고 뭐 1, 2주 정신 차릴 때까지 놔뒀다가 회복되면 이제 또 도로 가지고 가는. 그래서 정말로 이 반려식물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독거 어르신 1인 가구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 치매 환자 이런 부분입니다. 영화 레옹에 보면 그 킬러 이런 사람들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뭐 하나 들고 갑니까? 화분 이렇게. 그게 반려식물이에요. 반려정원을 들고 갈 수는 없지만 반려식물을 들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킬러는 혼자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1인 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기에는 여건이 되게 어렵죠. 혼자 사는데 언제 산책시켜주고 뭐 집에 가다 놓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게 그 동물을 위한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1인 가구를 위해서는 저는 그 대안으로 반려식물이 굉장히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독거 어르신들에게는 방문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같이 화분을 만듭니다. 아까 경로당에도 뭐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1인 가구 내지는 또 혼자 사는 분들, 그다음에 치매 환자들도 되게 좋습니다. 그 가족들하고 같이 화분 만들고 꽃 피우고 키우고 하면 얼마나 그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반려식물 보급하는 그런 것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 참여가 제일 중요하죠. 지방자치, 주민자치 시대에 관청에서 다 해줄 수는 없고 모든 건 주민 주도로 뭘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가꾸고 관리해 나가고 사랑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쉐어가든 내가 식물을 기르고 싶은데 텃밭이 없다, 공간이 없다. 그러면 국공유지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공원 일부라든지 아니면 여기 가로변에 이분들한테 그걸 분양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팻말을 딱딱딱 붙여서 이거는 아무개 그런 가든 이런 식으로 하면 자기의 꽃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쉐어 가든, 주민정원 그리고 이런 이 정원도시 여러 공간들에 대한 주민들의 자원봉사. 아까 황토길 포함해서 꽃밭 정원이 있으면 거기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해서 관리해 나가는 저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 여가문화 확산의 마지막이죠. 제1회 영등포 정원축제를 오는 이제 금요일입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영등포 공원에서 개최합니다. 서울시 이제 서울국제 정원 박람회 제가 뚝섬에 다녀와서 오세훈 시장님한테 상도 받긴 했습니다. 거기 못지않게 저희들도 영등포 공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작가 정원,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정원, 그다음 다양한 체험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뭐 작가 정원들, 주민들 해서 15개 있어요. 이 오른쪽 밑에 이런 게 다 주민들이 만들어 나간 그런 정원들의 모습입니다.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그런 것들, 또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들, 휴식, 힐링하는 요가 이런 것들도 하고 다 앞으로 하게 되고요. 또 여러 콘서트라든지 공연 이런 것들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이 와서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4대 전략에 대해서 일단 제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시작입니다. 영등포 그러면 늘 낡고 오래되고 한 그런 구도심의 이미지,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저는 바로 이 정원도시, 꽃의 도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선진국가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등포가 젊은 도시, 정말 꽃피는 영등포로 다시 이제 피어나는 그런 시대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 직원들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경제 박정일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브리핑 보니까 그동안 이제 갑자기 만든 게 아니고 한 1년 정도의 공을 들인 그런 그 컨텐츠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오늘 설명대로 진행된다면 영등포가 천지개벽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계획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타임테이블 이런 계획을 구체적인 러프하게 발표했는데 언제까지 민선 8기 이제 2년 남았는데 민선 8기라든가 민선 9기 뭐 4년 어느 정도 타임을 러프하게나마까지 이런 공원들을 어느 정도 몇십 개 뭐 조성하겠다 이런 정확한 계획은 아니더라도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만드는데 결국 돈인데 예산도 어느 정도라 소요될 것인지 예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발표한 내용 중에 일부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는 또 성과 포함해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냥 막연한 화두를 던지는 그런 큰 방향성만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이 정원도시를 만들고 가꾸는 것은 뭐 1년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계속 영등포가 또는 우리 사람이 사는 한 아마 계속돼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재원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 재원도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꽃밭 정원 하는데 서울시 예산 23억 받아와서 영등포 구비 한 푼도 안 들었습니다. 한 1,800평 정도 되는 그 물레동 꽃밭 정원인데 평당 1억 정도 치면 얼마짜리 정원인가요? 1,800억짜리 정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그 정도 땅이 없죠. 아까 박림방적 서가포 회장님이 기부 체납한 그 땅이고요. 조성비는 꽃밭 조성비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서 구비 예산 한 푼도 안 쓰고 했습니다. 아까 맨발 황토길 안양천에 뚝방이 하는 그것도 서울시 예산 받아왔고 또 다른 건 뭐 있습니까? 저기 색강역 여의도 앙카라 공원 20억 환경부 예산 수자원공사하고 받아와서 물의 정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여러 가지 공개공지라든지 그 건물 배치를 잘 조정해서 그 자연스럽게 어떤 보행, 자연 친화적인 그런 보행로를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처럼 가급적이면 이건 돈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죠. 주민들이 저는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가서 그럽니다. 만드는 거는 예산으로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기 정원 가꾸고 돌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된다. 그 부탁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주민자치고 자기 동네 꽃동네로 만드는 그거는 주민들이 만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요. 그 재원대책 이런 부분들도 늘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음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은 또 소관 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연합뉴스 정수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국회 정문 앞 정원화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이미 그 사무총장한테 제안을 하셨다고 했는데 답은 안 와도 조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였는지 좀 궁금하고 이게 꼭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인지 좀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작년에 들어가서 이제 보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종의 건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 자체가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 얼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 민주주의의 얼굴입니다. 그게 거기에 그분들 국회 일하시는 분들 다 출퇴근하는 데고 또 많은 관광객들, 외국의 정상들 거기 와서 다 연설하시죠. 정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명소 중에 하나죠. 미국 가면 백악관 앞에 가서 사진 찍고 오듯이 그 의회 의사당 앞에 하듯이 그런 겁니다. 자기 집 앞에 그렇게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의견. 그리고 구청에서 다 하기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중앙 정부 예산을 지원해 달라. 국회에서 그 부분을 산림청이 정원 담당이고 그런 부분들이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걸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답은 못 들었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지금 아까 국회대로 상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양쪽 옆으로 1차로씩 줄입니다. 도로를 줄여서 거기에 보도를 넓혀서 이제 가로 정원을 만드는 게 서울시 사업이고 양천구에서부터 국회 정문 반쪽 거기까지가 온다고요. 그럼 나머지 반쪽 이쪽 서강대교까지 거기만 이렇게 또 남겨놓는 것도 그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국회 앞쪽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국회도 의지를 보이고 중앙정부에 그런 예산 지원해주고 공사는 서울시가 그 도로 다이어트 그 사업으로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 푸른 도시군에 어쨌든 서울시가 할 수도 있고 완공되고 관리는 구청이 하면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죠. 구청 단독으로 그걸 다 하기에는 되게 버겁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의 제 아이디어를 우리 구청 주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국회 측에 전달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왕 국회가 새로 이제 개원이 되는 마당에 민주주의의 그 전당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네, 또 다른 기자분 질문해 주시죠.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BBS 박관호인데요. 그러면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면은 이 향후에 국회도 세종시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세종특별자치시로. 그러면 그 공간 활용을 구상을 장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 네, 그 저는 이제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은 본회의라든지 일부는 아마 남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로 가는 거는 아마 일부 상임위원회 가는 정도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국회 본회의는 여의도에서 한다라는 그 정도로 알고 있어서 국회 전체가 과연 옮겨갈 수 있을지 통으로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가능성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을 아직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이제 입법, 행정, 사법, 상권 분립에 따라서 국회 부지에 대해서 재산에 대한 활용 방안은 입법부가 정하겠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일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지금 아까 말했던 그 앞에 가로변 이런 부분은 당장의 문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벚꽃길 이런 그쪽에는 사양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 뒤쪽은 뭐 저희들이 저번에 이제 봄꽃 축제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쪽은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뒤쪽에 있는 그 벚꽃나무들은 원래 창경궁에 있던 벚꽃나무들입니다. 원래 창경궁을 일제가 창경원으로 개조를 해서 거기서 식물원, 동물원, 그 다음에 손님 맞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로 썼습니다. 그 창경궁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있던 동물들은 서울대공원 만들어서 옮기고요. 거기 있던 식물원은 서울대공원 식물원으로 옮겼습니다. 거기 있던 벚꽃나무들 그게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쪽 거기에 쭉 지금 옮겨져서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령이 워낙 오래돼서 요즘 해마다 계속 고사하는 나무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들이 그때 보도자료 냈지만 그 대체목으로 제주도 왕벚나무 우리 천연기념물입니다. 우리 고유의 제주도 왕벚나무로 지금 현재 대체 벚꽃나무를 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뒤쪽은 계속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네, TBS 조주현 기자입니다.
국회 정문 앞 정원 관련해서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국회 사무처와의 건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국회대로 상부는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와도 이 아이디어가 공유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 측에는 일단 뭐 얘기는 했습니다. 했고 서울시도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저희들하고 다른 의견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제일 중시하는 것은 국회 측의 의견, 그 다음에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말씀하세요. 아니 국회 담장을 머무는 거는 어떻게 좀 말씀해 보시면 그거는 국회 담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보안상 뭐 이런 것들이 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원도시 예, 우리 이제 담당 언론 과장님의 걱정은 그런 겁니다. 정원도시 영등포를 만들고자 이게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주제가 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보도자료를 안 넣었고요. 그냥 건의사항 정도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우리 언론 과장님의 걱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도시 영등포 만들어서 완전히 젊은 꽃피는 영등포의 이미지로 바꾸는 그쪽으로 좀 많이 포커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